네, 큐브 주제는 어떻게라는 키워드 저희가 가져왔는데요.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조국 전 장관 검찰 왜곡에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면서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오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죄송한데 저희가 조금 컴팩트하게 빨리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조 전 장관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 왜곡에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모습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무리한 수사이다라고 이제 비판하면서 무죄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방위적인 정인망 수사를 했다, 예. 부당하다라는 취지, 무죄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 네. 대한 변호인의 반대 신문도 비중 있게 다뤄달라는 취지의 발언도 해서 예, 예. 앞으로 이제 변론 공판기일이 진행돼서 많은 증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검찰 측에 유리한 증언이 우리 변호인 측이 질문한 그에 대한 대답도 이제 중립적으로 보도해달라는 당부도 했던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이 재판은 굉장히 팽팽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초반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있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네. 첫 재판이 이제 시작된 만큼 오늘 어떤 주제로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크게 두 줄기입니다.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가족 비리 의혹인데 일단 오늘 재판은 감찰 무마 의혹에 집중이 된 거죠. 네,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순서를 정한다고 했을 때 지금 공동 피고인들이 같이 재판받는 상황인데 공동 피고인과 이제 겹치는 부분이 뭐냐면 감찰을 무마했다라는 부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먼저 이제 심리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전에는 인정신문이 진행이 되고 모두 진술이 있었습니다. 30분 만에 재판이 끝났고 오후부터 이제 신청해서 채택돼서 소환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앞으로도 이런 수많은 증인신문 절차들이 예정되어 있어 보입니다. 예, 자 핵심 쟁점 저희가 짚겠습니다. 어떤 점들이 쟁점으로 앞으로 다뤄질 것인지 정리해 주신다면요.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의 권한으로서 감찰을 종결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느냐. 예. 네. 그리고 그 감찰 중단 및 감찰을 종료했다라고 지금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조 전 예. 장관이 그렇게 중단하거나 종료한 것이 정당하고 적법 절차였느냐 아니면 실제로 뇌물죄로 기소된 지금 피고인의 신분인데 이것 자체가 부당하게 윗선이 개입해서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거 아니냐. 예. 실제로 수사기관에 이첩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 직권남용이 아닌가 이런 법률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인데요. 예. 지금 조 전 장관 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감찰을 중단한 게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인사 조치를 하기 했고 예. 이 또한 정당한 재량권 행사 내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특히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출석을 하는데 감찰 무마 의혹의 실체로 좀 확인을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증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오늘 이제 증인 신문이 어떻게 좀 이뤄질지 전망을 좀 해주시죠. 검찰 측의 우호적인 증언으로 일단은 평가가 되는 것이 예전에 특감 반원들의 진술이 일부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감찰을 중단했다. 우리가 더 이상 이거 감찰을 못한다라고 하면서 분개한 사람으로 특정이 된 사람이 이인걸 특감 반장입니다. 네. 분개를 했다라는 것은 이런 지시가 부당하다. 감찰을 통해서 어떤 위법 사실에 대한 인식이 중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중단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여러 가지 인식이 존재했던 거 아니냐 이런 검찰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에게 적용됐던 여러 가지 혐의들이 위법하다고 봤느냐, 그럼 위법하다고 봤다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었느냐, 그러고 감찰을 더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그런데 위에서 누가 지시를 내렸고 그 지시가 부당했느냐, 아니면 감찰을 종결할 만한 사안이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경심 교수와 관련돼서 결국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0시에 이제 석방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 이런 결론이 내려진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세요? 구속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고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구속기간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예. 추가 기소할 만한 범죄들이 그렇게 명확한 범죄들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특히 지금 적용된 많은 혐의들이 피고인에게 방어권이 충분히 주어져서 다툴 만한 소지가 있는 경우
경우에는 예. 사실은 우리 헌법상으로도 불구속 수사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추가 기소로서 이렇게 피고인을 묶어놓고 재판을 하는 것보다는 방어권 보장에 충실하는 게 원리 원칙에 맞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검찰에서 이제 주장했던 것은 많은 증인들에 대한 증거 신청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 신문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나가게 되면 혹시라도 증인에 대한 회유, 협박, 진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증거인멸 가능성을 들었는데 예.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 온 국민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증인을 회유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이릉 판단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속영장이 또 발부되는 것은 법원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향후에 이제 이 사안이 앞으로 여론이나 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또 미치게 될지도 저희가 좀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